자, 여러분, 인류의 눈부신 진보와 거대한 문명을 이끌어낸 진짜 원동력,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흥미진진한 역사적 미스터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역사와 지정학,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관통하는 아주 다이내믹한 여정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보통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나 하고 물으면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의 발명 아니면 혁명적인 사상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무력을 앞세운 거대한 제국이나 위대한 영웅들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진짜 그게 다일까요? 한 번쯤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정답은 군대도 위대한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이끈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길, 즉 교역로였습니다. 진짜 의외죠? 인류의 역사는 무기가 아니라 상인들의 부지런한 발걸음이 만들어낸 그 길 위에서 진화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이라는 게 어떻게 세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지배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정학이 곧 운명이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프랑스와 한국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확 와닿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전선국가이자 완충국가라는 기막힌 공통점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외세 침략에 시달리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국방력에 올인하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게 됐고 아슬아슬한 세력균형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국의 위협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그 지정학적 트라우마를 뼛속 깊이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숨막히는 지정학적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프랑스는 아주 영리하게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EU라는 거대한 연대틀을 만들어서 오랜 지리적 압박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거죠. 어제의 적국들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강력한 지정학적 압박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디서 이 치명적인 덫을 깨 전략적 탈출구를 찾아야 할까요? 그 탈출구를 찾기 전에 우선 인류 교역로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인류 문명의 진화는 교역로의 진화와 완벽하게 겹칩니다. 육상 실크로드에서 시작된 첫 글로벌화가 해상 향신료 루트로 넘어가면서 상업 혁신을 낳았고, 이어진 대서양 항로가 산업혁명을 빵 터뜨렸죠. 그리고 이제 21세기, 우리는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완전히 새로운 루트의 시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기원전 2세기 무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나라와 로마를 잇던 무려 8,000km짜리 실크로드. 험난한 사막 건너고 깎아지른 산맥 넘는 그야말로 목숨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단순히 비단 주고 유리 받아오는 물리적인 통로 그 이상이었거든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이 거친 길을 타고 퍼졌고 동서양 문명이 진짜 거대하게 융합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글로벌화가 그 척박한 모래바람 속에서 피어난 거죠. 역사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 또 다른 결정적 순간, 17세기 네덜란드를 보면 이 길의 위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세기의 오스만 제국이 기존 육상 교역로를 딱 틀어막아 버리니까 유럽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이때 땅도 좁고 늪지대 투성이던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어떻게 했냐? 거침없이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배를 띄우는, 당시로선 진짜 파격적인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은행과 보험업을 혁신하면서 전 세계 인재를 다 끌어모았죠. 그 한계를 바다와 금융혁신으로 돌파하며 거대한 플랫폼 국가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무역의 중심은 거대한 대양, 바로 대서양으로 넘어갑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대서양 삼각무역 네트워크는 유럽에 전례 없는 돈다발을 안겨줬습니다. 유럽은 이 바닷길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미친 듯이 쌓아 올렸죠. 그리고 이 엄청난 자본이 바로 1769년 증기기관 발명과 산업혁명을 쏘아올리는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금융연료가 되었습니다. 교역로 하나가 산업의 판도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과거의 거대한 변화들은 그렇다 치고 당장 우리 앞에 미래는 어떨까요?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문명적 전환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교역로가 문명을 바꾼다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앞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예고되는 곳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21세기 신문명의 무대 북극항로입니다. 북극항로가 뭐냐면요. 기존의 복잡하고 위험한 남쪽 해상 실크로드를 완전히 패스해버리는 루트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남쪽을 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 북쪽 끝을 감싸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북극해를 통해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아주 혁명적인 바닷길인 거죠. 지구 꼭대기를 가로지르는 그야말로 슈퍼 지름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40%예요. 믿어지시나요? 이 새로운 지름길을 이용하면 한국 부산에서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40%나 뭉텅이로 줄어듭니다. 글로벌 물류의 펌토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진짜 파괴적인 숫자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거리가 24,000km, 시간은 한 40일 정도 걸리죠. 그런데 새 북극항로를 개척하면 거리가 14,000km로 확 줄고 항해 기간은 단 25일이면 충분합니다. 무려 보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물류비도 30%는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류비 30% 절감? 이건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수입품 가격표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생존 방정식이 송두리째 재편되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빙하 덮인 북극 얘기가 왜 하필 먼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뜨거운 거지? 여기엔 진짜 기막힌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가 역설적이게도 전례 없는 경제적 신대륙을 열어주고 있거든요. 1980년대만 해도 두꺼운 얼음에 꽉 막혀 배가 못 지나갔는데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2020년대 들어 여름철 항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1년 내내 항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여기에 더해 얼음을 와그작와그작 부수며 나아가는 최첨단 쇄빙선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이 항로가 완전히 열리는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뻥 뚫리면 세성은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을 겪게 됩니다. 글로벌 물류가 국적으로 쏠리니까 당연히 기존 핵심 통로였던 수에즈 운하나 중동의 지정학적 힘은 훅 빠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북극 연안국들이 새로운 글로벌 강자로 부상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새 루트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간 거점 국가로 급부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와 기술 패러다임 전환도 정말 엄청납니다. 단순히 물류비 절감을 넘어서 그동안 두꺼운 얼음 밑에 깔려있던 북극의 풍부한 천연가스, 석유, 희토류 같은 귀중한 자원을 본격적으로 캘 수 있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블라디보스토크나 무르만스크 같은 북쪽 항구 도시들도 확 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1m 넘는 북극 얼음을 맞게 부수면서 영하 63도 초저온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괴물 같은 배가 있거든요. 이 쇄빙 LNG선 건조 분야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 거친 북극을 개척할 최고의 무기를 다름 아닌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한국이 이 다가오는 북극 항로 시대를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지긋지긋한 지정학적 덫을 빠져나올지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이 쇄빙 LNG선 기술을 지렛대 삼아서 북극 자원도 공동 개발하고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딱 연결해버리는 겁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극 룰을 정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룰 메이커로 나서야 하고요. 과거 프랑스에게 EU가 완벽한 탈출구였던 것처럼 한국에게는 바로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주도하는 것이 현 시대 최고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돌파구가 될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늘 그랬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자가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주도해왔죠. 인류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개척해야 할까요?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시도를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